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일단 오늘 제가 컨셉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로 돌아가는 컨셉이에요. 저는 스킨케어 전공해서 현재도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메이도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스킨케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죠? 마스크 쓰고 다니신다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샵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보면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색소가 더 많이 생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스크가 보통 밝은 색이죠. 하얀색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렸을 때 이 빛이 여기 광대 부분을 비춰서 색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실수록 자외선 차단제를 2배, 3배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이크업이 또 잘 안 닦이겠죠. 그래서 오늘 에스테틱에서 세안하는 관리법부터 로션을 얼만큼 바르셔야 되는지, 그 다음 어떻게 크림을 쓰시는지, 그리고 집에서 홈케어로 얼굴을 리프팅 하시는 방법까지 오늘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세안을 하실 건데요. 다 2분, 3분씩 다 모여 계신 걸로 보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물 미리 말씀드렸죠. 뉴스이스탠드 라인에 클린저 제품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타트는 뉴스이스탠드 그 리치 크림이에요. 클렌징 크림. 일반적으로 세안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폼 클렌징 2번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선택한 클렌징 제품 중에 베스트는 클렌징 크림이고요. 얘가 가장 좋은 거는 세안하기 전에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손에 500원짜리 동전만큼 싸주시고요. 피부에 고루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량이 너무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내가 자주 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양을 충분히 써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손으로 러빙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더마소닉을 가지고 러빙을 해드릴 거예요. 더마소닉 다 갖고 계신가요? 피부 지금 다 도포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시네요. 정미선 리더님 굉장히 손돌림이 야무지시네요. 여기 보시면 클렌징 크림을 하실 때는 비타민 C 모드를 하시면 돼요. 비타민 C 모드를 하시고요. 저는 모델을 시술하기 때문에 제가 모델한테 손을 접촉해야지만 기기가 작동되시고요. 더마소닉은 셀프케어 장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효과가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크림을 발라주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클렌징 크림부터 마이크로 6 펩타이드라는 피부에 바르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에도 봄바람에도 얼굴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스크래치를 메워줘서 우리가 물로 세안하실 때 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는데 그런 손상된 지점을 지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반쪽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해보셔도 돼요. 제가 오늘 모델 시술은 반쪽만 한번 해볼게요. 더마소닉 잘 작동되고 계시죠? 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의 특징은 제품을 발랐을 때 흡수가 굉장히 더디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크림을 발랐는데 크림이 샥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피부에 수분기를 많이 열어두신 상태신 거예요. 각질이 많거나 피부에 이런 크림을 사용해서 하시는 클렌징을 처음 하신 분들은 제품이 내가 너무 많이 한 건가? 겉도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를 크림을 도포하시고 시간은 1분에서 3분 정도 뒀다가 닦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해면으로 시술자를 닦아볼 텐데 여러분들은 물 세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화장솜을 적셔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게 뭔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한 끗 차이로 효과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잘 닦아주시고요. 크림 타입 다 닦아주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클렌징 폼 제품을 활용해서 아티스트리 잘 보이세요? 폼 클린저 제품이고요. 얘 특징이 있어요. 얘는 약산성이면서 굉장히 세정력이 탁월하고요. 얘가 그 얼굴에 바르는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의 상처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폼 클렌징 중에 미국 특허 번호가 있는 제품을 뉴스 라인을 처음 봐요. 대체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국가적인 특허를 받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김지영 강사님이 소개 잘 해주셨지만 좋은 성분 플러스 제품의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도 처음 쓰시면 이 정도 분량 한번 다 짜보시겠어요? 제품을 이 정도 분량을 짜신 후에 이런 거품망을 조금 활용하셔서 거품을 내시면 조금 더 풍성한 거품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핸드솜으로 꼭 손을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손이 오염이 많이 돼 있으면 거품이 충분히 나지 않아요. 지금 거품을 잘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피부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의 트렌드도요. 피부를 최대한 내추럴하게 연출하는 게 피부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다 가려지고 눈만 보이죠. 외출했을 때.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을 강하게 하면 피부가 어때 보일까요? 피부가 더 두드러져 보여요. 대비돼서. 그래서 피부 자체를 조금 더 리프팅하고 지금 상태보다는 약간 밝아 보이는 느낌으로 피부 관리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요. 거기에서 특징은 혈관이나 그다음 잡티나 이런 피부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보여지게 하는 게 내추럴의 정수거든요. 오히려 뭔가로 싹 커버를 해버리면 피부에서 뭔가를 감추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따로 빛이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실내 생활 되게 많아지셨죠. 그래서 그 피부 표면이 매끈하신 분들은 조명바를 되게 잘 받으세요. 우리가 조명 받을 일이 사실 더 많아졌죠. 실내 생활하니까.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거품을 다 얹어 보시고요. 거품 잘 얹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품을 얹은 상태에서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품이 줄줄 흐르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앉아서 해서 거품이 흐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거품을 만들었을 때 줄줄 흐르지 않은 상태로 거품을 만드는 게 포인트고요. 얼굴에도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품을 얹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거품을 얹은 상태에서 클렌징 디바이스 있으시죠? 제가 오늘 특별히 클렌징 디바이스로 세안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제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한 양을 많이 쓰시기를 권장하는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세안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잔여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근데 이 디바이스 저희 아메이 그 몰에 디바이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 잔여물을 완벽하게 제거해 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제거하고 싶으실 때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 특징은 버튼이 딱 하나예요. 전원 버튼도 강도 조절도. 그래서 일단 키면 제일 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강, 중, 약 이렇게. 그래서 단시간 내에 빨리 세안하고 싶으실 때는 강으로 해놓으셔도 안전하고요. 얘를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브러쉬가 건조된 상태에서 피부에 대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한번 찍었어요. 물을 찍은 상태에서 티슈로 물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블러쉬가 촉촉한데 물이 줄줄 흐르지 않은 상태. 또 피부에 이렇게 얹어서 지나가 주시는 정도로 세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계란 노른자에 브러쉬를 닦아도 노른자가 터트리지 않을 정도로 회전하는 클렌저가 아니고요. 상하 좌우 진동으로 인해서 모공 안에 깊숙이 노폐물을 닦아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제일 노폐물이 많은 줄 아세요? 그늘진 부분, 코 양옆, 그 다음에 눈썹 있는 부분들. 얼굴에 미세한 솜털이 다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꼭 디바이서 사용하시는 거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효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반만 씻어보세요. 그럼 양쪽의 피부 결이 다른 걸 느껴지실 수 있고요. 얼굴을 만져보시면 코 주변이랑 볼 주변에 피지가 굉장히 많이 다 박혀 계시거든요. 이유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가 아니고 피부의 건조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디바이서로 모공 안에 박혀있는 피지와 자외선 차단제 잔여물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여러분 이 턱 밑에 우리가 가장 잘 못 씹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림프예요. 피부에 노폐물이 많이 지나가고 겨드랑이를 통해서 배출되는 지점인데 이 부분을 관리를 안 하시면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관에 보톡스를 맞고 싶거나 요즘 내가 사진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안 단계에서부터 여기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림프는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굉장히 섬세하고 가는 관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붓는다. 그래서 최대한 섬세하게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자, 다들 세안 잘하고 계신가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최대한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기계 한 번에 1분 30초 정도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절반을 한 텀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거품을 물로 세안하셔도 되고요. 저는 해면으로 지금 닦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해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교체 주기가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여기 안에 화장품이 들어가고 습도가 있고 그러면 쉽게 안에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시고 자주 교체해 주시는 거를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굴을 한번 다 닦아보세요. 다들 얼굴 닦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거품 세안은 얼마나 하면 좋은가요? 물어보시는데요. 매일 하시는 분들은 3분,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은 5분 정도 시간을 설정해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닦아드리고 자, 이제 얼굴 세안을 마치셨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굴을. 다들 거품을 잘 닦으셨나요? 아직 러빙 중이신가요? 지금 굉장히 맑아진 느낌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안한다, 클렌징한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세안하는 게 아니고요. 스킨케어, 클렌징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고 뉴스 라인의 특징은 전문가가 한 것처럼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pH를 다 맞춰놓은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답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서를 활용하시면 샵에서 케어하신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른가요? 아직 다 잘 못 씻으셨나요? 제가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씻은 상태예요, 저는. 씻고, 그 다음에 물로 거품을 씻어내실 때 한 30번 정도 패딩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얼굴 패딩한다고, 얼굴 작게 만든다고, 혹은 피부를 리프팅한다고 찬물로만 마지막에 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얼굴의 혈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후에 기미 색소가 쉽게 생기는 피부로 바뀌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는 물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일정한 온도를 쓰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카톡 아니고 뭐죠? 문자에 여드름 피부 쓰셔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여드름 피부도 이렇게 세안하시면 2주 정도면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진정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 라인은 현재 피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개선하고 싶으시다 하면 세안법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시죠. 얼굴의 건조함이나 혹은 색소의 고민이나 혹은 탄력이 떨어져서 얼굴이 자꾸 늘어져 보이거나 혹은 여드름 피부인데 피부과 다닐 때랑 안 다닐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세안법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일 썼을 때 기준 저는 이거 한 달에 한 개 정도씩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림 클렌저 하나, 폼 클렌저 하나.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가 지나가서 못 봤네요. 이렇게 세안이 끝난 다음에 뉴스 스탠드 소프트닝 로션을 가지고 피부의 결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다음 단계에 발리는 제품이 흡수가 잘 되도록 해드리는데요. 얘는 특징이 물 제형이 아니고 에센스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발랐을 때 마치 세럼 바른 것처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티스트리 화장 솜 같이 사용하셔서 닦아주시면 일단 먼지 없고요. 올가닉 솜이어가지고 되게 도톰해요. 그래서 그거를 두 면으로 쪼개서 쓰셔보셔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얼굴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닦아주세요. 연예인들 무슨 칠 스킨법, 몇 스킨법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사실 토너보다 더 중요한 건 세안 단계에서 pH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5.5 약산성 정도인데 우리가 세안제를 안 쓰면 피부가 손상이 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침 세안을 물 세안만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수돗물의 pH가 7.3 정도인 거 아시죠? 이미 물이 약 알칼리예요. 그래서 물이 피부에 닿으면 세안제가 없이 쓰셔도 피부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안제를 아침, 저녁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세안 알려드릴 때마다 늘 하는 멘트는 밤에 씻고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아티스트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밤에 못 씻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피부 안에 데모텍스라는 모낭충이 피부 밖으로 나와서 교미하고 앓고 허물 벗고 이런 교미 생식 활동들을 피부 밖에다 해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씻지 않고 잔 다음 날은 피부가 기름기가 잘잘 흐르죠. 그래서 오염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꼭 깨끗하게 씻고 주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프트닝 토너까지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럼이 있으신 분들은 세럼 단계 사용하시고요. 저 꼭 추천하는 거 유스 스탠드 이거 에멀전이거든요. 요즘에 에멀전 많이 생략하시고 크림 단계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초등학생들 세안제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에멀전을 펌핑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펌핑. 여덟 펌핑을 기준으로 내가 얼굴 크기가 평균 정도예요 하면 8펌핑 바르시고요. 그거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2펌핑 정도 해서 화장품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에멀전 얼만큼 쓰세요? 여쭤보시면 한 3배 펌핑 정도 쓰시거든요. 혹은 아예 생략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크림은요, 피부에 외투를 입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피부로부터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에멀전은 피부에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개선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에멀전 타입을 충분하게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에멀전을 발랐고요. 그 다음에 아이크림. 아이크림을 바를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눈두덩이의 처짐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눈두덩이가 처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안면 거상 시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 3주간은 누워 계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처지기 전에 이 제품을 이렇게 좀 눈두덩이까지 발라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아이크림은 눈두덩이 쓰면 안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눈두덩이는 피부보다 한 10배 정도 얇거든요. 피부 두께가. 그래서 여기다 제품을 얹으면 늘어지게 돼 있어요. 눈꺼풀이 이렇게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 밑에는 바르시지만 눈 두덩이는 일반적인 아이크림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 제품은 360도 아이케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된 어떤 느낌이냐면 연고 바른 것처럼 아이크림이 눈에 착 붙어요. 번들거리지 않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 트러블이 잘 생기시거나 여드름 피부들도 크림 바르시기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눈두덩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떤 말이죠? 두덩이를 어떻게 나오게 해드리죠? 눈두덩이에 지방이 꺼진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을 채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따가 한번 보세요. 제품을 바르고 더마소닉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들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 크기를 키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프림 LX 크림을 발라드리고요. 제가 제품 쓰시는 양을 보면, 쓰는 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이 피부에 침투돼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예상량이 조금 더 충분히 써주시고요. 6개월 이상 이렇게 제품을 쓰신 다음에 피부가 개선되신 후에는 사용량을 조금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계 레벨을 조금 더 낮추셔도 괜찮아요. 유스 라인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모든 라인들이 성분이 일단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성분 이전의 테크놀로지예요. 그 여러 가지의 많은 성분들, 100가지도 넘는 성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섞었느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아티스트리를 제가 만족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만 번 이상의 피부과 테스터를 다 거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부가 발라도 피부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쓰는 제품들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약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화장품을 아시는 분들만 다뤄서 발라야 되는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함부로 고용량을 쓰시거나 전문가용 제품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아티스트리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용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수프림 LX를 다 발랐습니다. 크림 발랐는데 때처럼 많이 밀린다고 지금 질문 올라오셨는데 세안 단계를 다시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가끔 밀리실 수 있거든요. 네, 화이트닝 성분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을 바르고 제가 보세요. 토너 발랐죠. 그 다음에 유스 에멀전 발랐죠. 그 다음에 크림 발랐죠. 근데 이 바르는 양과 단계에 시간이 충분하셔야 돼요. 따다다다다닥 하면 앞단계와 뒤단계가 섞여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화장품 바르는 게 아니고 스킨케어 하는 중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래봐야 10분 15분이거든요. 좀 릴렉싱하게 제품을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피부가 따끔거리시는 건 얼굴이 많이 건조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복구되는데 유스 라인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보통 화장품 발라서 따끔거리시면 이 제품이 나한테 안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좋은 피부가 갖고 있는 조건은 정확하게 있어요. 피부의 수분도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동안 제품 바르는 양을 소홀히 하고 세안을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이러면 피부가 바람에도 티슈에도 스크래치 날 정도로 얇아져 있고 건조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킨케어를 했을 때 상처 있는 부분 물 닿으면 따가우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피부가 따가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더마소닉을 할 건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 리프팅 모드를 설정하시고 이제 처음 하시니까 3단 가장 높은 단수로 설정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가 리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목 라인에 쇄골 라인에 겨드랑이 라인에 리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을 더마소닉으로 먼저 관리를 해주시고요. 얼굴 라인을 리프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쇄골 라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요. 아, 리프를 안 비웠네요, 여러분. 팔을 이렇게 들이셔가지고 얼굴을 당겨 올리고 싶으신 지점을 이렇게 통통통통 10번 정도 이렇게 쳐주세요. 너무 세게 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주먹을 꽉 쥐지 마시고 달걀 쥐듯이 안에 비워서 최대한 섬세하고 부드럽게 통통통통 이렇게 쳐서 그 배수구를 비워주는 느낌으로 여기 안에를 이렇게 좀 쳐주시고요. 자, 요 동작만 아침 저녁 하셔도 팔 여기 뒷라인을 좀 가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쇄골 라인을 이렇게 위아래로 해보시고요. 쇄골 다 있으시거든요. 잘 찾아서 위아래로 정확하게 한번 밀어보시고요. 제가 이거를 저희 고객들한테 발굴 작업이라고 늘 표현해드려요. 잃어버린 쇄골 라인을 찾아드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렸을 때 여기 근육 보이시죠? 이게 흉쇄 유돌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고 운전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흉쇄 유돌근이 피로해 있거든요. 목이 두꺼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제가 지금 위아래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지금 더마소닉을 조금 편하게 잡아보세요. 자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데요. 더마소닉을 이렇게 쳐들고 하시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려 주시는 거를 한 10번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이 턱 밑 부분 있죠. 이 턱 밑을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는데 주의사항, V라인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피부가 울죠.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턱이 누워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턱 밑을 이렇게 쓸어주시고요. 아까 제가 림프가 사람의 머리카락의 10분의 1 두께로 굉장히 가는 혈관이 전신에 퍼져 있는 건데 가장 많은 데가 이 턱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느낄 때 턱선으로 느끼지 않나요? 턱선이 늘어지면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약간 내려앉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웃거나 말씀하실 때 위에 치아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팽팽한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제 위치에 피부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시는데 이렇게 턱 라인을 10번 정도 썰어주시면 얼굴 라인을 리프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면 더마소닉이 귀까지 오는 거 보이세요? 우리가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지점이 여기 귀 옆에 여기가 통통통통 해보면 이게 살집인가?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살집 아니고 이것도 림프가 고여서 노폐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더마소닉으로 이렇게 대고만 있으셔도 이 라인을 슬림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얘는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위치, 제일 중요한 데는 턱선이에요. 여기가 림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턱선을 정확하게 턱 밑으로, 턱선으로 이렇게 해서 10번만 쓸고 주무셔도 얼굴이 매일매일 처지는 거를 안티에이징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도 이렇게 여기다가 기타 줄을 그어놨을 때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쓸어주시고요. 광대 밑도 얼굴의 근육 그림대로 이렇게 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눈두덩이 처지는 거 요즘 제가 민감하거든요. 눈두덩이 처지지 않게 이렇게 눈썹 위를 이렇게 일자로 쓸어주세요. 그러면 눈썹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럼 눈썹 높이도 내려가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반영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보면 10년 전 눈썹 위치와 그 라인이 두 라인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썹이 처지는 게 맞죠? 그리고 세기는 처음에 세게 하시고요. 피부에 문지르거나 이 밀착하는 정도를 살포시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게 쑥 달리시면 여러분 제품 다 바르고 침대에 누워서 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어요. 한 3분 정도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콧잔등 안 했네요. 코가 여기 코 벽이 이렇게 좁았는데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동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 여기 옆에 우리 비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비염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약간 뻐근하고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비근에다가 더마소닉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얹어보세요. 매일 사용하실 때 3단으로 하셔도 되고요. 하시다 보면 이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실 때가 와요. 그러면 2단으로 낮추시고 그러다가 1단으로 낮추시면 돼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림프는 섬세하게 관리할수록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세게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시간을 짧게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자, 콧병을 이렇게 해서 제가 옆에 콧날을 슬림하게 깎아드렸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턱선에 5번만 제가 끌어올릴게요. 다들 막 얼굴 지금 하고 계시죠? 임희진, 최성환 리더님, 더마소닉 지금 조금 속도가 빠르세요.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하시고요. 이렇게 턱에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5초 정도 걸리시면 돼요. 턱 끝에서 귀까지 오는 속도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약간 속 터지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콱콱 하시면 얼굴이 부어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말하면서 해가지고 모델 얼굴을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얼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이쪽은 제가 지금 더마소닉을 사용해서 얼굴을 리프팅을 했고요. 이쪽은 세안하고 제품은 동일하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수프림 LX만 사실 발라도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비포 애프터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 고민이신 분들은 수프림 LX 아이크림 쓰시는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라인을 한번 보시면 귀에서 떨어지는 선과 이렇게 올라왔죠? 반대 한번 볼게요. 다른 거 느껴지세요? 비교하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반쪽만 놓고 봐도 입꼬리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턱 끝에서 귀까지 연결되는 이 직선거리를 보시면 이 선이 단축된 걸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둘레길처럼 이렇게 둘러왔죠. 그래서 턱날이 여기는 이렇게 쉐이핑, 이렇게 당겨 올려서 꼬매놓은 것처럼 올라왔는데 여기는 U라인이죠. 그리고 귀에서 목 떨어지는 이 선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흉쇄 유돌근을 더마소닉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목선을 가늘고 길어 보이게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시고 하시면 다르죠. 그리고 모델 이렇게 활짝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활짝 웃었을 때 여러분 광대를 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으면 여기는 광대와 얼굴이 일체됐죠. 여기는 이렇게 투턱인 거 보이세요? 경계가 있죠. 광대가 처지면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 보이시죠? 눈썹 한번 보세요. 눈썹도 이쪽이 이렇게 당겨 올라갔기 때문에 눈 크게 한번 떠보실래요? 카메라 보시고. 어때요? 리프팅 한쪽이 눈이 많이 커지셨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오픈해드리면요. 여러분, 모델은 20대예요. 그래서 원래 팽팽하고 원래 젊다. 그런데도 이렇게 리프팅 효과가 있죠. 한 3분 정도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이가 20대보단 다 위잖아요. 그러면 요거보다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나온다. 근데 이 더마소닉을 하시기 이전에 전 단계 세안을 제대로 하고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바르시고 그 다음 반복적으로 리프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맨날 얼굴이 올라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몇 시에 들어와도 이렇게 정말 병적으로 우리 자기 전에 핸드폰 좀 쳐다보다 주무시죠. 누워서 인스타그램도 보시고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더마소닉을 활용해서 얼굴 리프팅 하시는 거를 오늘 알려드렸고요. 잘 해보시고 인증사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준비했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더 많이 기대해서 더 많이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